우울한 뇌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 안녕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은 그냥 사라지고 싶어.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항상 웃고 배려심 깊고 활기차게 살아가던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다니요. 겉으로 보기엔 늘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었기에 그 한 문장은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뉴스나 책에서만 접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곁에 있던 누군가가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으므요.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 슬프다 같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깊은 고통입니다. 무엇이든 하기가 싫고 몸은 이유 없이 무겁고 예전에 좋아하던 일도 더는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다 보면 마음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병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감기처럼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골절처럼 깁스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건 누구나 겪는 거야라며 쉽게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먹기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울증이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화학물질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이 병을 앓는 분들이 매일 얼마나 무거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물론 의료 접근성 문제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 약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 마음먹기에 달렸어. 아직도 이런 말들이 너무 쉽게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때로는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결코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숨이 막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종종 그거 그냥 심리적인 문제 아니야? 마음만 편히 먹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황장애 역시 뇌의 신경전달체계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긴장 상태가 아닙니다. 누군가 요즘 정말 힘들어라고 제게 털어놓는다면 저는 절대 나도 그랬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 해줘서 고마워. 그 말 꺼내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 진심을 다해 들어주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뇌 영상 연구를 보면 우울증을 겪는 사람의 뇌는 포도당을 덜 섭취한다고 합니다. 감정, 판단,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변연계의 활동이 저하되며 무기력, 슬픔,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우울증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뇌 기능 자체에 저하라는 점에서 명확한 질병입니다. 우울증의 신호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무기력함, 즐거움을 느끼지 못함, 이유 없는 불면이나 과수면, 식욕 저하, 집중력 저하, 미래에 대한 불안, 심할 경우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이러한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신과를 찾는 것은 상처를 숨기는 게 아니라 치유하기 위한 용기입니다. 약을 먹는 것도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상처난 곳에 약을 바르는 자연스러운 치료 과정입니다. 요즘은 명상, 복식호흡,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이 공황장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들도 평소에 꾸준히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발작이 왔을 때 처음 해보는 건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전에 연습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고마워라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말을 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병원 같이 가줄까? 이런 말들이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혼자서 조용히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치료받을 수 있고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살아볼 만한 곳이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따뜻한 사람들과 따뜻한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이해하고 손 내밀어야 할 사회의 과제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우울증은 단순히 화학물질 불균형만이 아니라 뇌 구조 자체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헤마 히포캠퍼스는 만성 우울증 환자에게서 크기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다 분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이러한 뇌의 변화도 치료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우울제나 인지행동 치료 CBT는 뇌의 회복력을 높이고 손상된 부위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청년, 여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는 비율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낙인과 정보 부족이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자주 함께 나타납니다. 공황장애 환자의 30% 이상이 우울증을 함께 겪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 특히 편도체의 과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질환은 단순히 약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약물, 생활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들어주세요. 판단하거나 충고하기보다는 그냥 곁에 있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국립정신건강센터 같은 공공기관에서 무료 상담이나 치료 연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두려워하지만 요즘의 항우울제는 예전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고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약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뇌의 균형을 회복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울증은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조금씩 삶이 달라지고 서서히 빛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약하거나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뇌라는 섬세한 기관이 잠시 균형을 잃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손길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작은 한 걸음만 내딛어 주세요. 그 걸음이 따뜻한 손과 연결되고 그 손이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함께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보아요.